켜졌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늘 푸른 대학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이 대면으로는 같이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뒤후로 여러 순서들이 남았는데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늘 푸른 대학을 사랑하시는 어르신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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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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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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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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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어르신들, 또 경로당에서 계신 어르신들, 각자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목요일 10시 원주 중부교회가 주관하는 늘푸른 대학이 시작이 또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아주 잠깐만 증거를 하고 다음 순서를 가질 테니까 눈동자를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 또 다른 채널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거리에 누가 많았나요? 저도 어렴풋이 생각이 많이 나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거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거지들을 볼 때마다 어린 마음에 참 불쌍하다. 집도 없고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머리는 감지도 못하고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고 또 이렇게 얼굴은 거무틱틱한 걸 바르고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가슴도 아프고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것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서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도 부자들이 또 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한 고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너무 부자라서 그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붉은 옷을 입고 고운 자색 옷을 입는 그러한 부자였고, 너무 풍부하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부자들은 매우 호화롭게 생활을 하지요. 우리도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호화롭지만은 우리들 와중에서도 더 호화롭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또 그 문에는 거지가 또 이렇게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예요. 너무 불쌍해요. 이 거지는 먹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옷도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병도 많이 나요. 그래서 그 헌대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 거지가 비참한 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을 정도예요. 짐승들은 그거를 좀 잘 알아요. 어디가 헐었는지,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잘 알아서 거기에 매달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헐게 되면 거기 파리도 앉아요. 개들이 핥았다. 개들이 자기의 피부를 핥을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겠습니까? 너무 비참한 거지요. 그거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서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이나 먹던 그 거지가 드디어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그러한 거지였던 모양이에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가니까 먼저 온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있었어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피부가 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거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나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 중에 저 음부에서 뜨거운 곳에서 죽지도 않고 뜨거운 곳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저기 저 반대편에 거기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천국이에요. 거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야 부자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나는 이곳에 왔구나. 그런데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은 저 천국에 있구나 이러면서 크게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시여, 저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물을 좀 나한테 이렇게 찍어서라도 한 방울만 먹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목말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와 나 사이에는, 내가 있는 지옥과 우리가 있는 이 천국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부자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아직 죽지 않고 저 밑에 살아있는 내 형제 5명, 그 형제 5명도 나와 같이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죽어서 나 같은 이런 곳에 또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좀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천국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세상에 가서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예수 믿고 잘 살아야 천국에 간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안 된다. 차라리 거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얘기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설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증거를 한다고 해도, 천국과 지옥을 증거를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짧은 세상, 이곳에 사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세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기까지 그 기나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너무 점 하나같이 짧아요. 그렇지만 이 점 하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아니면은 지옥에서 영벌을 누리느냐 하는 그 인생,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바로 이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또한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그들에게 증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증언을 해야 정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그들이 변화받고 우리 어르신들처럼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또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비록 몸이 연약하지만은 또 즐겁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즐겁게 살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한편에 가운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늘 푸른 대학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 주위에 있는 형제들, 자녀들,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서 이제 성경 말씀, 또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뭐예요? 암인가요? 뇌경색인가요? 그런 것도 무서워하지만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치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정신과 전문의이신 우광은 장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늘푸른 대학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강을 하겠습니다.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과 전문의이신 우광은 장로님과 함께 대담 형식으로 치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광 장로입니다. 아침 일찍에 나오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치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회에서 암보다도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치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는가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사라지기를 원하고, 또 치매를 어떻게 하면은 예방이 좀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치매에 좀 안 걸리고 오래 살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그 치매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과 원인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밝혀진 것도 있을 것이고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 치매의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밝혀진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치매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독일 의사인 알츠하이머가 이제 처음 발견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이렇게 진단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원인이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약간 이제 그 소인, 유전적인 소인이 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게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뇌 혈관 쪽, 그 노화가 되면서 혈관 쪽이 막히면서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서 뇌세포가 죽어서 2차적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치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치매 종류들은 되게 이제 희귀한 그런 치매. 근데 뭐 더불어서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화되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가 주를 이룬다는 그렇죠. 말씀이고 물론 이제 다른 치매도 많이 있는 줄 알지만은 주로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알츠하이머보다는 그럼 우리는 혈관성 치매에 우리가 예방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이제 그렇긴 한데요. 네. 두 가지 다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 네,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일단 예방이라든지 이제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의학적으로는 네. 이제 예전에 혈관성 치매도 치매약이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혈관성 치매는 치매약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밝혀져서 네. 지금 처방은 이제 그 약물 처방은 이제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은 알츠하이머 네. 치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혈관성 치매의 그 예방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치매약이 별로 이제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이제 의학계에서 요즘에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혈관성 치매가 그러면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혈관이랑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혈액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은 조금 원인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화되면서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이렇게 조금씩 죽어가는 네, 그런 거에 의해서 뇌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 전체적으로 뇌세포들이 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침착되면서 뇌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오는 것 때문에 질병 기전이 조금 다르죠. 자기 기전이 발병 기전이 다르다. 네, 조금 달라서. 그 옛날에 그 권투 선수 알리가 그 걸렸던 거는 알츠하이머에 가까운 겁니까? 아니면 혈관성? 알리는 아마 글쎄 잘 기억 못하겠는데 하여튼간 그 많이 두들겨 맞아서 네, 그런 것도 있다고를 들었고 대표적인 이제 인물로는 이제 옛날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걸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그 낸시 여사만 알아보고 나머지는 다 몰라볼 정도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심했다는 것을 저도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매가 이제 무서운 병인데 그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매인가 아닌가 그 알아보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치매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치매의 증상에는 전체적인 증상,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와서 노인정이나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날짜, 요일, 시간, 그 다음에 집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물건을 기억하도록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계산하는 걸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봤던 걸 다시 기억을 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물건들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어떤 것을 해보도록 이렇게 제시하고 그걸 제대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언어, 말 따라하기,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판단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쭉 해가지고 30점 만점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4점 이상이 모자라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30점에서 26점 미만이면, 뭔가 인지적으로 이제 기억력,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선별 검사라고 합니다. 선별. 네, 그러니까 기억력, 인지기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선별, 바로바로 판단하기 위한.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척도 검사라고 있어요. 네, 그게 전체적으로 인지기능, 뭐 여러 가지 생활 상태, 그 다음에 그 이제 선별 검사상에 나오는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기억력 장애가 없다, 건망증이 있다, 치매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하는 이제 그렇게 나누는 두 가지 검사를 이제 주로 일단 해보고, 거기서 해당이 되면 일단은 약물 처방을 하고 경과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진이라는 거는 사실 없어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큰 병원에 가서는 이제 뇌 영상 검사,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PET 검사라고 해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치매가 이제 맞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이죠. 고비용이라서 보통은 이제 뒤에 질문에도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고비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신과 의사한테 와서 그런 선별검사, 치매 척도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보호자분들이 모셔오신 부모님이 어떤 증상을 보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선별검사도 중요한데, 평소에 자녀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어떤 상태로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진단하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검사해서 진단하면 일단은 치매약을 처방을 해드리고요. 확진이라는 거는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을 뇌를 해부를 해서 뇌 그거를 얻어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도 뇌 영상 검사도 하고 다 하지만 사실은 연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증상을 보이신 분들을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뇌 해부를 해서 현미경 관찰을 하면서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문진, 그다음 영상 검사, 간단하게는 이제 문진하고 그다음에 증상 보이는 거하고 그렇게 선별 검사를 해서 종합을 해서 그게 치료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어떤 과정과 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치매 쪽으로 판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잃어버리는 것을 보인다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을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집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의 망각이 있을 때 좀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뭐 병원에 가보라 이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보통은 이제 이게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는 서서히 진행을 좀 해요. 처음에는 감정적인 변화부터 나타나신 분들이 있어요. 안 하시던 짜증을 낸다든지, 예를 들면 뭔가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지시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 병원에 모시고 오지를 못하고 좀 시간을 좀 끄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보이는 행동이니까 약간 이제 노인성
건망증이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이제 많이 놀라게 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좀 특별한 경우는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 있어. 혼자 속으로 생각하다가 자꾸 뭔가 자기가 이제 물건 놓는 걸 잊어버리니까 잘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데 네. 자꾸 그런 것이 반복되니까 이거는 내가 잠깐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갔다. 며느리가 가져갔다. 딸이 가져갔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오면은 막 화를 내면서 네가 가져가지 않았느냐. 막 그런 예를 들면 네, 있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자녀들이 깜짝 놀래죠. 왜 그러시냐고 설명을 막 하는데 설명을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없어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잊어버린 물건 찾아다 드려도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찾아다 드려도 이제 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없어지죠. 그것이 이제 진행된 난상이고 보통 전과 다르게 이제 자꾸 좀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또 물어봐요. 예. 그리고 그거를 기억을 못 해요. 네. 건망증이랑 치매의 차이는 뭐냐면 네. 설명을 다시 하거나 그러면 맞아 예. 맞아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건망증. 건망증일 확률이 높고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했는데 아주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이제 치매의 확률이 좀 높죠.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근데 하는데 하여튼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는 게 좋다. 빨리 약간 인지기능이나 기억력 장애가 보일 때는 이제 검사에서 이제 아까 선배 검사라든지 치매 척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걸로 가끔씩 그렇게 오셔야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 가셔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건망증도 보이고 이러니까 걱정되니까 모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조기 치매 선배 검사라고 하는 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조기에 검사를 해서 빨리 치매가 아니면 아닌 대로 어떤 예방적인 교육을 하고 치매면 모든 병이 마찬가지죠. 초기에 발견되면 빨리 개입을 하는 것이 예후가 좋아요. 치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 생각은 같겠지만 치매와 연령과의 관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연구에 의하면 당연히 연령대가 이제 우리가 65세 기준입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네. 65세 이전에 발병한 거는 조기 치매라고 합니다. 드물죠. 대부분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65세 이하는 네, 알츠하이머. 근데 보통 국가에서도 노인성으로 장기 요양 등급 발급을 해주는 기준이 65세거든요. 그 다음에 치매를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65세예요. 근데 65세 이전에도 치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65세 이후로 나이가 들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65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우리가 좀 몰랐던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참고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치매에 걸리면은 잊어버린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악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거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치매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 잃어버리는 것과 죽음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냥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냥 그렇게 그냥 숨어 살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복합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치매 자체로 돌아가시는 것보다도 치매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인지적인 기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뇌 기능이 다 저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력이 떨어지고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누워 계시게 되고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 말로 우리가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밥 숟가락을 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일단은 먹는 것이 저하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
경관 투여라 그래서 여러 가지 튜브를 넣어서 공급도 하기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예. 하는데 예. 사실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2차적으로 예. 또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이제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어떤 모든 건강적인 요인도 다 떨어지니까. 네,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돌아가시는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그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고, 그런데 그 치매에 걸린 환자들이나 또 치매를 이제 좀 심해지고 치매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 어르신들이 또 걱정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치매를 걸리면은 우리 자녀들이 참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 치매 환자를 둔 또 가족들의 그 고통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볼 때에 가족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 치매로구나, 치매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들 때에 그 가족들이 사전에 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도 우리 어머님이 이제 치매 증상을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네. 저도 의사지만 네. 같은 식구로서 어머니의 증상이 보이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도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참 판단이 잘 안 섰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치매 증상이 있었던 거를 쭉 봐오면서 그것이 사실은 이제 어떠냐면은 우리 어르신 치매 환자들을 보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의학적인 교과서나 환자 보는 걸로 이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직접적으로 체험을 이제 어떤 양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지고 거의 뭐 외래 새로 오신 분들의 거의 30%가 치매 증상으로 이제 오시고 그 약타러 오시는 자녀분들도 그 정도 이상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됐고 사실 그 당시에 저도 많이 이제 당황스러웠고 이 치매가 맞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속상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치매 증상이었던 거죠. 감정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안 보이던 모습을 자꾸 보이시니까 이제 의사이지만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건지, 치매 증상인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치매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분 증상도 이제 초기에 보이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뇌라는 것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지기능, 감정, 판단 모든 것들이 다 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손상되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많이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완전히 매달려서 이제 부모님을 간병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라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방문해서 이제 돌봐드리기도 하고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낙동강 보호하는 시설에 이렇게 다니시도록 하기도 하고 아니면 증상이 많이 악화되시면 이제 요양원에 이제 입소하기도 하시는데 하여튼간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기에 빨리 이제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서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빨리 일단 해드려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진행하면서 자녀들이 이제 돌봄이 이제 힘들 때는 여러 가지 알아보셔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뭐 지역 사회에서도 돌봄 서비스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신청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사실은 이제 쉽진 않죠. 그 과정들이 쉽진 않아요. 편안하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자녀들도 어느 정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우리가 잘 예. 지내야 되겠다, 어떻게 잘 견뎌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예. 그 전문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고 나중에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예. 가장 제가 현실적으로 임상적으로 가장 보내드린 게 뭐냐, 사실은 이제 우리 어르신 본인이 만약에 치매에 걸렸을 때 요양원이라는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보니까 10명의 치매 환자로 외래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간보호센터, 우리 어르신들 특히 노인 유치원이라고 하는 예.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 예,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 좋은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여튼간 가능하면 그게 우리 어르신한테도 좋고 예. 자녀들한테도 좋죠. 예, 좋고 떨어져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게 효과가 좋고 이제 비용도 절감되고. 네, 그렇다고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많이 권유도 하고 예. 병원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원리를 보면은 좀 간단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치매에 예방을 하고 또 치료를 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또 어떤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음식은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치매 예방 좋다라고 해서 뭐 견과류를 많이 먹어라, 뭐가 치매 예방에 좋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별로 효과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는 골고루 잘 드시는 겁니다. 골고루. 네네. 일단은 제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드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밑바탕이 되는 예, 그런 이제 이게 뭐냐면 일단 치아도 건강하셔야 돼요. 예, 치아도 건강하셔야 되고 이제 활동성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음식은 매일매일마다 주어진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는가 이제 하고, 의학적으로는 치매 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도네페지릴 계통의 약들을 처방을 해서 일단은 진행을 막는 쪽으로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이제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을 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연구 결과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면 보통 적은 수를 연구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많은 수, 1만 명, 2만 명. 예를 들면 그것도 시간도 한두 달이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경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연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굉장히 큰 연구입니다. 그런 거는 돈 많은 미국에서 시행을 하죠, 보통. 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몇만 명을 추적을 했어요. 어떻게 추적을 했냐면은 활동성이 항상 있는 어르신들, 그 다음에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적은 분들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쭉 나눴어요. 그것도 한두 명에 몇만 명씩. 그거를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15년 후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뇌 MRI 찍어봤어요. 네, 뇌 MRI 찍어봤는데 활동성이 있는 어르신들의 뇌가 두께가 안 얇아졌어요. 거의. 근데 정체돼 있고 운동 안 하고 안 움직이고 이러신 분들은 뇌 두께가 현저히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치매도 훨씬 많죠. 그렇죠. 다른 요인은 보지 않았어요. 다른 요인은 무슨 기저질환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보고 하여튼간 활동성이 다양하게 많이 움직이고 활동성과 이제 치매와의 상관관계가 많이 움직이고 이제 그 중에 운동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 중요한 이제 데이터네요. 그 데이터죠. 그래서 치매 예방할 때 뭐 음식을 찾고 뭐 약을 찾고 이러는데 사실은 예방을 하려면 이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딱 극단적인 얘기로 누우시면 안 돼요. 예. 잠은 눕는 거는 잘 때만 누우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눕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되겠다. 안 됩니다. 네. 아주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또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 목요일 오전 10시에 항상 또 늘푸른대학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 활동성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은 보통 여론조사할 때 표본이 뭐 1000명, 2000명, 3000명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활동성과 그 치매에 대한 연구를 몇만 명씩 표본을 해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니까 이것은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항상 움직이시고 운동하시고 집안일도 좀 하시고 그러므로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망증하고 치매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뭐 그거는 간단합니다. 건망증은 금방 기억을 해요. 예. 어떤 뭐 다시 확인해 드리면 맞아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거. 건망증이 대표적인 거고요. 치매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거는 이제 뇌세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예. 아예 뇌세포 안으로 기억 저장이 안 됩니다. 예. 근데 건망증은 저장은 되는데 예. 이제 그게 빨리 적어요. 잠깐 회상이 잘 이제 늦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치매 치료 정말 힘든 것인데 앞으로 좀 그 의학이 발달되면은 좀 뭐 완치될 가능성이 좀 있는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예. 치매의 연구에 의하면 또 치매 치료에 탁월하다라고 하는 보고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약들이 마찬가지로 효과가 탁월한 것 같다라고 연구에 나왔다가 사장되는 약들이 거의 90% 그런 거예요. 예, 좋은 약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개발을 해서 임상 시험을 1차, 2차, 거쳐가지고. 3차까지 해서 발매까지도 되었는데도 사장되는 약이 그만큼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약이 예. 처방되기 시작한 지가 지금 거의 30년이 넘어갑니다. 지금 광범위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약이 예. 그러면 그 전서부터 연구한 게 따지면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진짜 환자분들에게 투여되기까지는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나와 있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이제 약을 복용을 일단은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매 진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면은 거의 말기 치매에 가까운 어르신이었는데 예. 활동성을 높이고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예. 씻고 그러면서 씻고 준비하고 버스 타고 이제 센터 차 타고 예. 센터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식사하시고 뭐 하고 저녁 때쯤 들어오셔서 예. 이제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주무시고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예.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예. 뇌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예. 이게 시간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예, 그것이 깨져버리면 뇌에서 병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활동성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시간에 식사하시고 활동하고 또 제 시간에 잔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뇌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근데 힘이 들고 무료하고 아무것도 일이 없다라고 해서 눕기 시작을 하면 모든 병이 오는데 기억장애가 제일 빨리 빨리 옵니다. 온다. 네. 예. 뇌가 얇아지면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하다가 정년 퇴직하면은 뭐 빨리 늙는다, 뭐 빨리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것도 연관이 있겠죠. 예, 그 퇴직하고 아무것도 안 네, 하고 있으면 제 삶은 다른 삶을 또 찾아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 그건 쉽지 않지만 하여튼간 하루 일과 우리 교회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성경 보시고 또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또 기도회 오시고 이런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일 날 예배에 오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뭔가 목적이 있고 스케줄이 있고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치매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으다 또는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것 같으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신경정신과,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랑은 조금 이제 파트는 다르지만 예. 신경과라고 있어요. 우리 정신과는 일단은 기능적으로 어떤 이제 그렇게 보는 데지만 신경과는 특히나 뇌졸중이라든지 예. 뭐 신경의 어떤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전문인데 그 과에서도 이제 그렇게 진찰을 해서 치매 진찰을 하고 이제 일단 약물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각 지역사회 그런 신경과가 있으면 가서 진찰 받고 이렇게 치료도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신경정신과, 정신의학과, 네. 신경과 이런 그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병원이 원주에 여러 개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실례지만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 네, 보건소. 예,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면 거기서 안내를 지역사회에 가까운 예. 하고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고 치매 안심센터. 무식동 저쪽에 치매 안심센터라고 있어요. 그 치매 안심센터라고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드려요. 그럼 그쪽에 가셔서 일단 안내 받으시고 병원을 안내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으면 바로 개인의원 찾아가셔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셨지요? 보건소 같은데 또 치매 안심센터 이런데 문의를 해보시면은 또 가까운 의원들을 소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례지만 장로님은 어느 병원에 현재 있습니까? 네네, 뭐 그거야, 뭐 강봉선 신경정신과라고 네, 거기 있습니다. 강봉선 지역사회 자기가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봉선 신경정신과 원주의료원 건너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노인의 건강체조 김선아 강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서 같이 쫓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팔을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어깨를 충분히 돌려줄게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손깍지 껴서 앞으로 등 스트레치, 호흡과 같이 위로 쭉 손 뒤로, 고개 위로 가볍게 걸어보겠습니다. 자, 호흡 크게.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에 맞춰서 우리 스트레칭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을 크게. 왼손 뒤에서 앞으로
누구 친구분이나 아니면 여러 지인분들이 계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신나게 우리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나게 찾아왔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게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번 다시. 네, 손 앞에 스트레칭 쭉. 호흡과 같이. 반대. 호흡 정리하시면서 스트레칭 같이 할게요. 네, 손 깍지 껴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을 한 번씩 반복을 할 텐데요. 우리 다와서 찬양에 우리 작년에 하고 올해는 처음인데 작년에도 많이 못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던 거를 많이 하면서 네, 익숙해지시면 운동에 효과가 더 좋으니까 네, 많이 좀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도 많이 같이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와서 찬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옆으로 가면서 박수.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셔서 아마 금방 저 동작이구나 아마 하실 거예요. 네, 옆으로 찬양, 옆으로 찬양, 네, 옆으로 찬양하면서 네, 박수. 그리고 우리 아리랑 동작, 네, 아리랑 동작, 옆으로 아리랑 동작. 네, 앞으로 가서 박수, 뒤로 가서 박수. 네, 어려운 동작은 없어요. 거의 반복 동작. 그런데 옆으로 갈 때 스쿼트 동작이어서 많이 앉아주시면 제가 더 근력에 효과가 있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힘드시면 그냥 걸어가시면서 살짝 이동만, 네, 이동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많이 앉으시면 더 좋겠죠. 네,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와서 찬양해. 생명 주셨네.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지금 다와서 찬양의 요거보다 조금 빠른 음악이 있을 거예요. 그거 조금 빠른 걸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우리 수영 크게 하는 거 동작 요거, 네, 팔을 높이. 네, 우리 조금 빠르게 한 번 더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 조금 정리하시고요. 네, 음악이 빠르면 호흡도 같이 찾아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반대. 네, 우리 손목 발목볼 돌려줄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털고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털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걷는 거 아시죠? 계속 앞으로 우리 태보 동작 기억나시죠? 네, 제자리 걷고 또 위로도 하는 태보가 있어요. 처음에 제자리에서 찍고 찍고, 네, 팔도 같이 뻗는 거예요. 1번 동작이 요거예요. 잘 기억나시죠? 제자리에서 무조건, 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앞으로 가면서 하는 태부 동작이었어요. 뒤로 올 때, 앞으로 갈 때는 그대로 네, 위로 위로 네, 이런 태부 동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좌우로 잡아지고 손도 크게 위로 박수, 팔을 크게. 또 한 번 2번 동작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반복으로 네. 자, 3번 동작은 어떤 거였어요? 흔들고 우리 앞으로 팔을 크게 네. 3번 동작이 하나 더 있었죠. 네. 3번 동작 뒤에서 보시면요. 3번 동작은 앞으로 가서 흔드는 동작, 뒤로 와서 앞에서 흔드는 동작.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허리 트위스트로 걸어가는 동작이에요. 네. 허리 트위스트로 걸어가는 동작. 우리 한번 해보고요. 한 번만 더 반복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계속 하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도 쓰겠어요. 네, 우리 걷기 마무리 체조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리에서 십전도 하시면서 같이 제자리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